굿바이 블랙독, 내 안의 우울과 이별하기. 매튜 존스톤 지음, 최정호 옮김. 길을 잃어보지 않고는 나를 발견할 수 없다. 제1장 만남. 내 안에 블랙독이 산다. 돌이켜보면 20대 초반부터 블랙독은 내 삶에 나타나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렸다. 녀석이 나타나면 내 기분은 축 처져 버렸고 삶은 한없이 더디게 흘러만 갔다. 블랙독. 이 녀석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놀라게 하곤 했다. 녀석은 원래 내 나이보다 나를 더 늙어 보이게 했고 나 스스로 확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세상 모두가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있을 때 나만이 블랙독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나의 삶은 암울함 그 자체였다. 즐거웠던 일도 갑자기 시들해졌다. 블랙독은 내 입맛도 떨어뜨렸다. 녀석은 기억력과 집중력도 갉아먹어버렸다.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해도 블랙독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녀석 때문에 나는 슈퍼맨 같은 힘이 필요했다.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어느새 녀석이 따라와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나의 자신감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렸다. 나는 점점 더 왜소해져 갔다. 사람들이 수군대며 내 흉을 보는 것 같아 늘 걱정스러웠다. 나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나는 집이나 직장에서 나를 감추는 데 급급했다. 그리고 멋지고 괜찮은 사람인 척 사람들을 속이게 되었다. 블랙독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내 감정을 숨기고 사람들을 대하려니 너무 힘이 들었다. 마치 간질이나 심장발작, 당뇨병 같은 병을 숨기는 것처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싫어, 안 돼, 피곤해. 블랙독은 부정적인 말만 하게 만들었다. 녀석 때문에 내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이내 자신감도 사라져갔다. 날 피곤하게 만들지 마. 블랙독은 나를 짜증나게 했고 나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녀석은 내게서 사랑의 감정까지 빼앗아갔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밀한 감정을 품는 것조차 방해했다.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괴로운 밤들이 계속 이어졌다. 나는 숱한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했다. 제2장 대면. 블랙독을 떠나보내는 법. 블랙독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의기소침해지거나 슬퍼지거나 우울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모든 감정이 메말라 버릴 수도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블랙독의 몸집은 점점 커져만 갔고 녀석은 끈덕지게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됐어, 이제 그만해 하고 소리치고 싶었다. 녀석을 쫓아버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르고 싶었다. 하지만 난 녀석에게 번번이 지고 말았다. 사실 녀석에게 항복해버리는 것이 맞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다. 결국 나는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갔다. 오직 나와 블랙독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결국 블랙독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내 의지는 나 자신을 차갑게 맹면했다. 나는 녀석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다.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비로소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이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나는 다양한 종류의 블랙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블랙독은 별별 특징이 섞여 있는 무시무시한 잡종견이다. 그래서 녀석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금세 낫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치료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블랙독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나를 흉볼 것이라고 속여왔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블랙독, 이 녀석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보다 멀리 쫓아버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무엇보다 블랙독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나는 녀석을 길들이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블랙독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수록 더 크게 짖어댄다. 반대로 요가나 명상을 하고 자연 속에 머무르면 녀석은 금세 조용해진다. 그래서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뚱뚱하고 게으른 블랙독 때문에 나는 늘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며 고민하곤 했다. 운동을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녀석은 내가 운동하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싫을 때야말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할 때다. 걷거나 달리기를 해서 그 꼴 보기 싫은 녀석을 따돌려야 한다. 내 안의 블랙독을 길들이기 위해서 기분 기록표를 써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매일매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내 감정을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한다. 그날의 기분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기호를 만들어 등급을 매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3장 화해. 블랙독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금 그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일이다. 적절하게 대응하면 블랙독은 결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에게 블랙독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녀석 덕분에 내가 잃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었다. 지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내 삶을 단순화시켰으며 내가 가진 문제로부터 도망가기보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블랙독은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나서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인내심과 유머 감각, 지식과 분명한 원칙이 있다면 그 어떤 블랙독도 내가 길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녀석에게 고백하고 싶다. 블랙독,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에필로그. 평온한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자기 치유사를 만들겠다는 목적보다는 우울증을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심리학자도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저 끔찍한 우울증을 직접 겪어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울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로 블랙독을 골랐습니다. 이 블랙독이라는 녀석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컵에 떨어진 잉크방울처럼 모든 것에 스며드는 어려운 시기에 다가오는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이 책을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친구, 심지어 의사 및 치료사들과도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병을 극복해 나갑니다. 윈스턴 처칠은 내가 지금 지옥 속을 헤치고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더라도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의 인생에 블랙독이 끼어들었다면 절대로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확신컨대 당신은 블랙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